당신 어떻게 여기 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그 얼굴, 나도 몰랐어. 당신이 여기 있을 줄은. 진통이 또 밀려왔어요. 윤정아, 우리 아이들 내가 꼭 살릴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아직도 절 사랑한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울리는 감성 낭독, 핑크빛 인생 사연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혼자 쌍둥이를 낳으러 간 여자와 분만실에서 다시 만난 전 남편이자 국민의사,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세상의 시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여러분께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출퇴근길인가요? 집안일 하시면서 잠들기 전 어디서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겨울 끝자락 차가운 바람이 병원 응급실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서윤정의 숨이 거칠게 새어나왔습니다. 32살 혼자 출산을 앞둔 여자였죠. 배를 감싸준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양수가 터진 건 택시 아니었습니다. 제발, 아무도 모르는 병원이어야 하는데. 택시 기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산모님, 여기가 제일 가까운 종합병원입니다.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하지만 진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응급실 자동문이 벌어졌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산모분, 몇 주 차세요? 구급대원이 침대 난간을 잡고 물었어요. 36주요. 쌍둥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대가 분만실 쪽으로 급하게 밀려 들어갔죠. 복도를 지나며 윤정은 천장의 형광등을 봤어요. 하나, 둘, 셋.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병원은 아니겠지. 서울의 종합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10개월을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전기 끊긴 방에서 촛불 켜고 일하던 밤. 배고픔을 참으며 편의점 도시락 하나로 하루를 버티던 낮. 아가들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이던 새벽들. 주치의 선생님 호출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윤정을 현실로 끌어당겼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호흡 천천히요. 윤정은 눈을 뜨려 애썼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어요. 흰 가운들 사이로 한 사람이 급히 들어오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죠. 키가 큰 실루엣, 익숙한 걸음걸이. 아니야. 설마. 내 상황 어떻습니까? 그 목소리. 윤정의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00번도 넘게 들었던 목소리. 1000번도 넘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목소리. 제발 아니길. 마스크와 수술모를 쓴 사람이 산모 옆으로 다가왔어요. 차분한 손길로 배를 눌러보고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자궁 개대 어느 정도죠? 7cm입니다. 선생님. 쌍둥이 산모시고 혈압이 불안정합니다. 첫 출산인가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어요. 아니요. 과거 출산 기록이. 이상하네요. 임신 기록은 있는데 출산 기록이. 나중에 확인하시고 지금은 산모 상태부터. 고개를 끄덕이던 그 사람의 시선이 윤정의 얼굴에 닿았어요.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윤정 씨? 마스크 너머로 새어나온 떨림 섞인 목소리. 윤정의 눈이 크게 흔들렸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호 씨?
입술이 힘없이 떨렸습니다. 분만실 안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의료진들이 눈치를 챘는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상황을 모르고 말을 이었어요. 산모분, 걱정 마세요. 한지후 선생님은 저희 병원 최고 실력자세요. 방송에도 나오시잖아요. 여성 건강 프로그램. 하지만 윤정의 귀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필 여기에. 서울에 병원이 그렇게 많은데.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얼굴과 전 남편의 얼굴이 뒤섞였어요.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가에 주름이 잡혔죠.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10초가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니터에서 나는 삐삐 소리와 윤정의 거친 숨소리만 분만실을 채웠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잠깐. 다들 나가 계세요. 네. 선생님? 제가 산모분께 설명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1분만 주세요. 간호사들이 한 명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금방 부를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분만실에 둘만 남았어요. 지우가 천천히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그 얼굴. 10개월 전 이혼 서류 앞에서 같이 도장을 찍었던 그날 이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얼굴이었습니다. 주민센터 형광등 아래에서 봤던 그 창백한 얼굴. 아무 말 없이 도장만 찍고 돌아섰던 그 뒷모습. 윤정 씨. 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임신. 했었구나. 윤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녀가 이를 악물고 내뱉었죠. 의사시잖아요. 그냥 환자 보세요. 빨리요. 지우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윤정 씨 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다른 선생님 불러주세요. 전 한지후 선생님한테는 진료 못 받아요. 하지만 싫다고요.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진통이 다시 밀려왔어요. 손이 침대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렸죠. 지우가 직업적 본능으로 움직였어요. 재빨리 모니터를 확인하고 윤정의 배를 촉진했습니다. 지금 자궁경부가 거의 완전 개대됐어요. 다른 의사 부르면 늦어요. 그래도 윤정 씨. 지우가 윤정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우선이야. 안 그래?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 아이들이잖아. 윤정의 눈이 커졌어요. 라고요? 알아. 한 달 전부터 내가 임신한 거, 쌍둥이라는 것도 찾았어. 계속 찾았어. 어떻게?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일단 출산부터. 진통이 또 밀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강했어요. 지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윤정아. 반말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10개월 만에 처음 듣는 반말이었죠. 나 믿어줘. 아이들. 우리 아이들 꼭 살릴게. 윤정은 고개를 돌렸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지우가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의료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분만이 시작됐죠. 윤정 씨, 지금부터 제 말만 들으세요. 힘주는 타이밍,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윤정은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운명일까? 10개월을 피해 다녔는데 결국 이 사람 앞에서. 하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진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으니까요. 자, 천천히 숨 쉬세요. 하나, 둘, 셋. 윤정은 그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옛날 결혼 후 첫 임신 때도 이 목소리를 들었었죠. 그때는 아니야. 그 기억은 지금 생각하면 안 돼.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요. 1시간이 흘렀습니다. 11달 전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저녁, 병원 주차장은 불빛과 우산으로 가득했어요. 윤정은 젖은 구두를 끌며 산부인과 입구를 나섰습니다. 손에는 검사 결과 봉투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죠. 불임이라니. 목이 자꾸 메었어요.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1년 전에 임신을 했었는데 1년 전 윤정은 임신 7주였습니다. 결혼 첫 해 간절히 원하던 아기였죠. 지후와 함께 초음파를 보러 갔던 날 작은 점 같은 심장 박동을 봤을 때의 감동. 우리 아기다, 윤정아. 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었죠. 하지만 그 기쁨은 2주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9주 윤정은 시어머니 장미숙과 백화점에 있었어요. 윤정아,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임신했다고 이렇게 비싼 옷을. 어머니,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일은 또 무슨 일이야? 이제 임신했으면 집에만 있어야지. 그날 밤 윤정은 화장실에서 피를 봤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아기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어요. 유산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윤정아, 괜찮아? 많이 아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윤정을 지우가 걱정스레 봤어요. 응,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조심하래. 무슨 스트레스 있어? 아니,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후 1년 윤정은 다시 임신을 시도하지 못했어요. 또 잃을까봐 무서웠으니까요. 그러다 지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윤정아, 우리 검사 한번 받아볼까? 왜 임신이 안 되는지. 그렇게 받은 검사.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받으러 온 거였죠. 비가 옷을 적셨습니다. 우산도 없이 주차장을 걷는데 어깨에 우산이 하나 덮였어요. 윤정아. 한지후였습니다. 34살 흰 가운 위에 걸친 점퍼가 비에 젖어 있었죠. 지우 씨, 결과 나왔어?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 대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우가 봉투를 열려는 순간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급히 다가왔어요. 그건 내가 볼게. 장미숙이었습니다. 50대 후반 진한 립스틱과 고급스러운 코트 차림이었죠. 명품 가방을 든 손이 번쩍 봉투를 낚아챘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엄마가 확인하는 게 당연하지. 미숙이 날카롭게 잘랐습니다. 윤정은 손등에 힘이 들어갔죠. 말리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1년 전 유산 후 미숙의 태도가 변했었습니다. 며느리, 아기는 조심해서 가져야지. 멀쩡한 애를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윤정의 가슴이 무너졌죠. 제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날.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봉투를 뜯어 내용을 훑었습니다.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어요. 2초가 흘렀습니다. 비 오는 소리만 세 사람 사이를 메웠죠. 미숙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역시나네. 그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윤정아. 미숙이 윤정을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너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졌대.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윤정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1년 전에도 유산했잖아. 그것도 네 몸이 약해서 그런 거였어. 어머니, 지우가 목소리를 높였죠. 그 결과는 환자 본인한테 먼저. 됐어, 지우야. 미숙이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 정자 검사 결과도 같이 나왔는데 수치가 좀 애매하더라. 다시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나중에 얘기하자. 윤정이 너도 충격받았을 테니. 미숙이 윤정을 훑어봤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평가하는 눈빛이었죠. 윤정아, 힘들겠지만 이게 현실이야. 받아들여야지. 그 말을 끝으로 미숙은 우산을 펼치고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에 둘만 남았어요. 윤정아. 지우가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윤정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하지만 제발이요. 윤정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윤정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에 젖은 옷을 벗지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못 낳아. 1년 전에도, 이번에도.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우였습니다. 받지 않았죠. 10통의 부재중 전화, 20통의 문자. 윤정아, 걱정돼. 어디야? 집에 있어? 들어가도 돼? 미안해. 어머니가 그러시면 안 되는 건데. 우리 다시 검사 받아보자. 다른 병원에서. 마지막 문자. 사랑해. 우린 괜찮을 거야. 윤정은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며칠 후였습니다. 윤정은 지우의 병원을 찾아갔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이라도 먹으려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우가 스트레스 받을 때 자주 가는 곳이었죠. 문을 열려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울음소리. 윤정은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지우가 젊은 여자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울고 있었고 지우는 등을 토닥이며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내가 있잖아. 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 뒷걸음질 쳤어요.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려는데 비틀거렸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진료실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은 아이를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환자분 상태로는 임신이 너무 위험합니다. 유산 가능성이 높고. 윤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인 건가? 나보고 아예 포기하라는 거야?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뛰쳐나왔죠. 그날 저녁 미숙이 윤정을 불렀어요. 병원 근처 고급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미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앉자 미숙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지우가 어떤 여자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사진이었어요. 윤정이 오전에 옥상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방송국 PD래. 최서연. 31살. 미숙이 차갑게 말했죠. 지우가 방송 출연 제의 받았거든. 여성 건강 프로그램. 그 여자가 담당 PD고 자주 만나더라고. 촬영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미숙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윤정이 너도 봤지? 오늘 병원 옥상에서. 나도 봤어.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임신 상담받으러 온. 근데 말이에요, 며느리님? 미숙이 몸을 앞으로 기울었어요. 그 여자 임신 안 했대. 거짓말이었대. 지우 관심 끌려고.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너도 알잖아.
미숙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우리 아들, 이제 유명해질 거야. 방송도 나오고, 아마 책도 내고, 국민 의사 될 거라고. 근데 아이도 못 낳는 아내가 옆에 있으면 짐이 되잖아. 어머니, 내가 며느리인 네가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미숙이 윤정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너 행복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지우 붙잡고 있어봤자 너만 더 힘들어. 1년 전 유산도 네 잘못이잖아. 그 말에 윤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뭐? 아니에요. 윤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백화점에서 어머니가 저를 닥달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했다고. 어떻게 말해? 윤정아, 생각해봐.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야. 그날 밤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이틀 후 윤정은 지우를 불렀어요. 이혼해요, 지우 씨. 그들이 처음 만났던 카페였습니다. 그때는 봄이었죠.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윤정아, 갑자기 왜?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난 당신 곁에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방송도 나오고 유명해질 사람인데 전 아이도 못 낳고 당신 발목만 잡아요. 윤정아, 지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린 둘이잖아. 아이 없어도 전 상관 있어요. 윤정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전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1년 전에도, 이번에도 계속 실패만 하는 저 자신이 너무 싫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최서연 씨, 옥상에서 봤어요. 지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오해야. 환자였어. 알아요. 거짓 임신이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그게 더 싫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 임신 상담하는 거, 저한텐 아이 포기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윤정아, 그건 다른 환자. 됐어요. 윤정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죠. 이미 작성했어요. 위자료 사양해요. 그냥 깨끗하게 끝내요. 윤정아, 도장만 찍어주세요. 일주일 후 주민센터 앞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쿵, 2개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윤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지우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몰랐죠. 그날 밤 이들에게 어떤 기적이 시작될지. 이혼 한 달 후 지우는 어머니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장을 옮기다 뒤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뭐지? 펼쳐보는 순간 지우의 손이 떨렸어요. 진짜 검사 결과지. 난임 가능성 있으나 임신 가능한 환자 서윤정. 그 아래 정자 무력증 의심 소견, 추가 검사 필요 환자 한지후. 이게 뭐야? 그리고 또 다른 서류. 초음파 검사 환자 서윤정, 임신 9주 심장 박동 중단 확인 유산. 1년 전 날짜였습니다. 윤정이가 유산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혼 한 달 후였습니다. 윤정은 자꾸만 속이 메스꺼웠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후유증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생리가 늦어졌어요. 1주일, 2주일. 설마. 편의점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죠. 1분, 2분, 2줄이 선명하게 올라왔습니다. 안 돼. 지금 윤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테스트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혼하기 전, 마지막 그날, 이혼 2주 전이었습니다. 지우가 윤정에게 마지막으로 매달렸던 밤이었죠.
윤정아, 제발. 이혼하지 말자. 우리 다시 한번. 안 돼요. 이미 결정했어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날 밤 둘은 울면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사랑해. 평생 사랑할게. 지우가 속삭였었죠.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날의 결과가 뱃속에 있었습니다. 윤정은 병원을 찾았어요. 지후와 전혀 관련 없는 집에서 먼 병원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초음파를 했죠. 축하드립니다. 임신 5주예요. 네. 그런데 의사가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쌍둥이시네요. 네. 여기 봐요. 심장 박동이 2개예요. 쌍둥이 임신이에요.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어요. 막막함이었죠. 쌍둥이. 어떻게? 병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 예전에 불임이라고 들었는데 집으로 돌아와 다시 병원에 전화했어요. 난임일 수는 있지만 불임은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임신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와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지? 지우 씨한테 말해야 하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지우의 번호를 눌렀죠. 통화 버튼 바로 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아니야. 뉴스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떠오르는 의학 스타 한지후, 여성 건강 프로그램 MC 확정. 방송국 발표 기사였어요. 지후의 환한 미소가 사진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사람한테 이혼한 전처가 임신했다고 연락하면 방송 경력에 5점이 될 거예요. 이혼 후 전처 임신이라는 스캔들.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윤정은 전화번호를 지웠습니다. 혼자 키울 수 있어. 나 혼자서도. 집으로 돌아온 밤 배를 감싸 안았어요. 아가들아. 쌍둥이.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잃지 않을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어. 같은 시각 지우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진짜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미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후야. 검사 결과를 바꿨어요? 윤정이가 임신 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상처받을까봐. 상처는 윤정이가 받았잖아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였죠. 그리고 이건 뭡니까? 유산 기록을 내밀었어요. 윤정이가 1년 전에 유산했어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왜 말 안 했을까요? 왜 혼자 감당했을까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때문 아니에요? 그날 백화점에서 윤정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건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한 거잖아요. 어머니가 며느리를 유산시킨 거예요.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럴 의도는? 의도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하죠. 지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윤정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지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지후가 일어섰습니다. 윤정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연락처 바꿨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나도 몰라. 제발 찾아주세요. 내가 사과하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게 해주세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애 이미 새 인생 시작했을 거야. 넌 방송도 시작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해. 어머니, 윤정이를 위해서라도
그냥 놔둬. 지우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사립탐정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죠. 서윤정이란 사람 찾아주세요. 제 전처입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윤정의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프리랜서 일은 수입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임신 후기로 접어들며 일감도 줄어들었죠. 전기가 끊긴 날도 있었어요. 촛불을 켜고 노트북으로 일했습니다. 아가들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돈 벌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 하나로 버텼어요. 아이들한테 영양 가야 해. 산부인과 검진비도 아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야 할 걸 2달에 한 번으로 줄였죠. 어느 날 저녁 현기증이 났습니다. 주저앉으려는데 배를 부여잡았어요. 안 돼. 애들이 간신히 침대까지 기어갔습니다. 너무 힘들어. 이러다 나까지 쓰러지면. 하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일을 끝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윤정은 몰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검은 세단 한 대가 집 앞 골목에 서 있었어요. 탐정이었습니다. 지우가 고용한 사립탐정이었죠. 사모님 확실합니다. 서윤정, 현재 임신 7개월입니다. 전화 너머로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쌍둥이 같습니다. DNA 검사 가능해? 이미 확인했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넘겼어요. 산부인과 의료 기록 확보했습니다. 한지우 씨 친자 확률 99.9%입니다. 미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모님? 역시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손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긴 침묵 끝에 미숙이 말했습니다. 일단 계속 지켜봐. 그리고, 네, 최서연 PD 연락처 알아? 그 여자한테 전화 좀 연결해줘. 한편 방송국. 지우는 스튜디오 촬영을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오늘도 여성건강 365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제 환자 중에도 방송 중에 윤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윤정아, 어디 있어? 탐정에게 맡긴 지 6달째. 아직도 소식이 없었어요.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최서연 PD가 다가왔습니다. 31살 날씬한 체형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다음 주 기획안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우가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서연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저기, 선생님,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주말이요? 네. 방송 관련해서 의논 드릴 게 있어서요. 식사 한번 같이 하시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우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사립탐정이었습니다. 서윤정 발견. 임신 7개월. 쌍둥이 추정.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배가 크게 불러온 윤정이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어요. 윤정이.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혼자 걷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죠. 죄송합니다. 지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대기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죠. 사모님, 지금 한 선생님 상태가 이상합니다. 뭐가? 갑자기 뛰쳐나가셨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그래. 미숙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탐정한테 연락 왔나 보네. 서연 씨,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우리 지후, 지켜줄 수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그때 서연 씨가 옆에 있어줘.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매일 윤정의 집 근처를 배회했어요. 하지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임신한 거 알았다고? 내 아이들이냐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윤정의 집 문 앞에 고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출근하려던 윤정이 그걸 발견했죠. 뭐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윤정이 산부인과 가는 사진, 배가 나온 모습, 초음파 사진, 그리고 한 장의 편지. 아이들은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하세요. 당신 혼자서는 어차피 못 키웁니다. 경제력도 없고 집도 없잖아요. 손주들에게 제대로 된 환경을 주고 싶습니다. 거절하면 지우의 방송 인생을 끝내겠습니다. 이혼 후 은밀한 관계로 낳은 사생아라는 기사 벌써 써놨어요. 연락 주세요. 장미숙.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윤정은 편지를 찢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대 안 돼. 내 아이들이야. 그날 밤 윤정은 병원을 옮기기로 결심했죠. 멀리 가기로 했습니다. 부산이나 제주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짐을 쌌어요.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일렀어요. 아직 36주밖에 안 됐는데. 안 돼. 하지만 양수가 터졌습니다. 구급차. 불러야 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실려간 곳. 하필이면 한지우가 근무하는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새벽 2시 윤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양수가 터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다리를 타고 흘렀죠. 안 돼. 아직 36주밖에.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저 임신 36주인데 양수가 터졌어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주소를 말하는데 진통이 밀려왔어요. 산모님 괜찮으세요? 구급차 바로 보내드릴게요. 10분. 윤정에겐 10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산모님, 제 손 잡으세요. 구급대원이 윤정을 들것에 눕혔습니다. 쌍둥이에요. 제발, 애들, 살려주세요. 괜찮습니다. 금방 병원 도착합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윤정은 천장을 봤습니다. 흔들리는 구급차 안, 산소 마스크에서 나는 플라스틱 냄새. 제발, 어느 병원으로 모실까요? 운전하던 대원이 물었어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종합병원이. 아니에요. 윤정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산모님, 지금 상황이 위급합니다. 제일 가까운 곳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희망병원으로 갑니다. 희망병원.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병원, 지호 씨가 있는. 안 돼요. 제발, 다른 곳으로. 하지만 진통이 또 밀려왔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어요.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익숙한 소독약 냄새. 이 냄새, 예전에 맡아봤던 1년 전 유산으로 실려왔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산모분 몇 주 차세요? 36주요. 쌍둥이. 혈압 체크? 당장 분만실로. 침대가 급하게 밀려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윤정은 천장에 형광등을 세웠어요. 하나, 둘, 셋. 이 길. 1년 전에도 지나갔었지.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 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여기 올 줄은. 진통이 또 밀려왔어요. 윤정아, 우리 아이들. 내가 꼭 살릴게.
윤정아,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힘주는 타이밍 내가 알려주는 대로.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자, 진통 올 때마다 천천히 숨 쉬어. 하나, 둘, 셋.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은 눈치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잘하고 있어. 시간이 흘렀어요. 30분, 40분. 으아. 윤정의 비명이 분만실을 울렸습니다. 조금만 더. 아이 머리 보입니다. 한 번만 더 힘주세요. 윤정은 마지막 남은 힘까지 쥐어짰습니다. 그리고 으앙. 첫째의 울음소리. 분만실이 그 소리로 가득 찼어요. 첫째, 남아입니다. 간호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우가 아이를 받아들었어요. 작은 생명이 그의 팔에 안겼습니다. 우리 아들. 눈물이 마스크 안쪽을 적셨죠. 아가야. 엄마가 여기 있어.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사랑이 가득했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윤정에게 잠깐 보여줬습니다. 산모님 잘하셨어요. 이제 둘째만.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선생님, 간호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산모 혈압이 얼마나? 190, 80. 숫자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소 공급 늘리세요. 네. 지우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둘째 심박수도 약합니다. 얼마나? 빨리 빼야 해. 지우가 재빨리 판단했죠. 제왕절개 준비. 네. 지금요? 지금 안 하면 둘 다 잃어요. 간호사들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안 돼요. 윤정아. 지우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은 생명이 우선이야. 날 믿어줘. 하지만 내가 당신도 아이도 꼭 살릴 거야.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해주세요.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산모님, 조금 따가울 거예요. 척추 마취 바늘이 들어갔어요. 윤정의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수술이 진행됐어요. 칼날이 배를 가로질렀습니다. 지우의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죠. 자궁 절개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산모 혈압 급격히 떨어집니다. 90, 70, 50? 수액 속도 최대로. 간호사들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40, 30, B. 심전도가 일자로 떨어졌어요. 심정지.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정아. 선생님, 심폐소생술. 아기는? 제가 빼겠습니다. 다른 의사가 급히 들어와 집도를 이어받았어요. 지우는 즉시 윤정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확한 리듬으로 압박이 이어졌죠. 심전도는 여전히 일자였습니다. B. 1분이 지났습니다. 윤정아, 정신 차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분. 아이들. 우리 아이들 봐야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3분. 간호사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아직 안 끝났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스크가 눈물에 젖어갔어요. 4분째. 제발, 제발 돌아와. 지우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어머니 말만 믿고, 내가 바보같이. 5분째. 윤정아. 사랑해. 아직도 사랑해. 그의 손이 계속 윤정의 가슴을 압박했어요. 돌아와.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바로 그 순간. 삐삐삐삐삐삐삐. 심박수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어요. 산모 의식 회복 중. 혈압 50, 60, 70 올라갑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렸죠. 둘째는 지금 빼고 있습니다. 옆에서 다른 의사가 수술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칼날이 움직였고 짧은 침묵 끝에 의에행 작지만 힘찬 울음소리. 둘째 여아입니다. 상태는 약하지만 호흡 정상입니다. 지우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얼굴이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었죠. 고생했어. 윤정아. 의식이 완전히 꺼지기 직전 윤정은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이마를 쓸어내리는 감촉을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그 목소리를 들으며 윤정의 의식이 깜깜해졌어요. 눈을 떴을 때 창밖에는 해가 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윤정아, 깼어? 익숙한 목소리. 박다정이었습니다. 윤정의 유일한 친구였죠. 다정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물, 마실래? 다정이 빨대를 입에 대줬어요.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애들은 다 괜찮아. 다정이 윤정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 준이 둘 다 건강해. 둘째가 조금 약한데 지금 인큐베이터에서 잘 버티고 있어.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보고 싶어. 조금만 더 회복되면 데려다 줄게. 다정이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윤정아, 너 알아야 할 게 있어. 뭔데? 한지후 선생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분, 밤새 안 자고 인큐베이터 앞에 있었어. 준이 상태 확인하면서. 그리고 어제 내가 심정지 됐을 때 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분 동안 심폐소생술했대. 간호사들이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울면서. 윤정은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도에서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충혈된 눈, 구겨진 가운.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했어요. 윤정아, 나가주세요. 윤정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들 상태 설명. 다른 의사한테 들을게요. 윤정아, 5분만. 싫다고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제발 5분만 시간 줘. 다정이 눈치를 보다 밖으로 나갔죠. 병실에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어제 정말 놀랐어.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분만실에서 당신을 본 순간 한 달 전부터 알았어. 당신이 임신한 거, 쌍둥이라는 것도. 윤정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널 찾았어 계속. 이혼 직후부터 당신 찾으려고. 지우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찾았어. 진짜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당신은 불임이 아니었어. 어머니가 결과를 바꿨어. 윤정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서류. 1년 전 유산 기록이었습니다. 윤정아, 왜 말 안 했어? 1년 전에 유산했다는 거.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왜? 어머니 때문이라고. 어떻게 말해요? 뭐? 윤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백화점에서 어머니가 저한테 임신했다고 이렇게 돈 쓰냐고, 일도 그만두라고. 지후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날 밤 피가 나왔어요. 응급실 갔는데 아기 심장이 멈춰 있었어요. 윤정아, 당신한테 말하면 어머니 원망하게 될까봐, 가족 사이 틀어질까봐, 그래서 혼자 감당했어요. 지우가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바로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기자들입니다. 막아주세요. 간호사의 외침이 들렸죠.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한지후 선생님, 전처분과 사생아 스캔들 사실입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산모분, 이혼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신 겁니까? 쌍둥이 친자 확인은 하셨나요? 윤정이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눈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지우가 당황했습니다. 기자들을 막으려 했죠. 나가세요. 여긴 병실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복도 끝. 최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조작하고 있었죠.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저 여자가,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랑 밥 먹던. 지후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눈이 마주치자 태연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기자들을 밀어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나가세요. 기자들이 쫓겨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진은 다 찍혔으니까요. 1시간 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한지후 사생아 스캔들, 2위 국민의사 전처 임신, 3위 한지후 이혼 후 쌍둥이. 기사가 쏟아졌어요. 국민의사 한지후 이혼 후 전처 임신 사실 뒤늦게 밝혀져. 방송 출연 중에도 비밀관계, 사생아 논란, 병원 관계자 몰랐던 사실 증언, 병원 측 당혹. 기사엔 병원 CCTV 캡처, 윤정과 쌍둥이 사진, 과거 결혼 사진까지 실렸어요.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국민의사 크크크 뒷모습 보소. 방송에선 천사 코스프레 하더니 미혼모 만들어 놓고 방송 출연? 이혼했으면 연락 끊어야지 왜 또 만나. 여자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쌍둥이 불쌍하네. 하지만 반론도 있었어요. 기사 제대로 읽어봐. 이혼 직전에 임신된 거래. 오히려 책임지려고 찾아다닌 거 아님? 악플 달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자. 지후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죠. 방송국, 병원 지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이사장이었습니다. 한 과장, 당장 올라오시오. 이사장실. 중년의 남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병원 이사진이었습니다. 한 과장, 이게 무슨 일이오? 이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됩니까? 한 이사가 테이블을 쳤어요. 병원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소? 국민의사를 홍보에 얼마나 활용했는데. 지금 포털 사이트 보셨소? 다른 이사가 노트북을 돌려보였습니다. 우리 병원 이름이 다 나오고 있소. 부정적으로 환자들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미지 실추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사들의 질타가 이어졌어요. 이사장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사표였습니다. 명예퇴직하시오.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요. 지우는 서류를 보지 않았어요. 이사장님, 아직 제 환자들 수술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의사가 할 겁니다. 하지만 산모들이. 한 과장, 이사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 못하시오? 당신이 여기 있으면 병원만 손해요.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연락 왔소. 이사장이 휴대폰을 보였어요. 당분간 출연 정지래요. 아니,
아예 하차 검토 중이래요. 지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틀 드리겠소. 이틀 안에 사표 제출하시오. 안 그러면 징계해고요. 징계. 해고면 의료계 퇴출이죠. 다시는 큰 병원에서 일 못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최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서연 씨, 지우가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당신이 흘렸어요? 기자들한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죠. 왜요? 왜 그런 짓을? 선생님은 모르시니까요. 서연이 차갑게 웃었어요. 저 얼마나 오래 선생님 좋아했는지. 뭐, 1년 전부터요. 처음 촬영 미팅 왔을 때부터 한눈에 반했어요. 서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혼했다길래 기회다 싶었죠. 근데 선생님은 계속 전처 생각만 하더라고요. 사립탐정 고용한 것도 알아요. 매일 밤 어디론가 차 몰고 나가는 것도 봤어요. 지후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연락했어요.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고생한다고. 같이 손잡자고. 어머니가. 같이? 네. 사모님도 원하셨어요. 며느리 혼자서는 애들 못 키운다고. 양육권 넘기게 만들자고. 서연이 지우의 팔을 잡았어요. 선생님, 이제 윤정 씨는 잊으세요. 스캔들 터졌지만 제가 수습해 드릴게요. 뭐? 방송국 PD가 저예요. 제가 선생님 이미지 다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저랑 결혼하세요. 지우는 서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전 윤정이를 사랑합니다. 지우가 단호히 말했죠. 그리고 제 아이들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로. 선생님, 서연 씨 실망했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지우가 돌아서려는데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의사 생명 끝난 거예요. 저 아니면 선생님 재기 불가능해요.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왜 나는 안 되는데. 그날 오후 윤정의 병실로 다정이 급히 들어왔어요. 윤정아, 큰일 났어. 뭐? 집 앞에 기자들 몰려 있어. 너네 집 주소 다 알려졌어. 다정이 휴대폰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정의 집 주소, 사진, 과거 직장까지 모두 올라와 있었어요. 신상 털렸어. 악플도 엄청나고. 댓글들. 애 혼자 키운다며? 무책임하네. 돈도 없으면서 쌍둥이를 왜 낳아? 남자한테 돈 뜯어내려고 일부러 임신한 거 아님? 한지후 불쌍하네. 저런 전처 만나서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정아, 난 그냥 알아. 내 잘못 아니야. 다정이 윤정을 안았어요. 근데 윤정아,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 뭐? 너네 집 지금 못 가. 기자들한테 포위당해. 윤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그냥 아이들이랑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바로 그때 병실 TV가 켜졌어요. 다정이 리모컨을 잘못 눌렀던 거였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민의사 한지우 씨의 사생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씨는 이혼 후에도 전처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다정이 급히 TV를 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정은 이미 봤으니까요. 자신의 얼굴이 전국에 방송되는 걸. 그날 오후 윤정은 휠체어를 타고 중환아실로 향했어요. 둘째 준이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여자 아니야? 뉴스에 나온.
쌍둥이 혼자 낳은. 쯧쯧, 의사한테 덤빈 거겠지.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환아실암. 인큐베이터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 앞에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준이야, 아빠가 미안해. 작은 둘째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윤정이 다가가려는데 지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엄마 혼자 힘들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윤정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준이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너도 준호도 엄마도. 그때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준이 상태가. 뭐? 인큐베이터 알람이 울렸어요. 심박수 떨어집니다. 당직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지우가 재빨리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는 빈혈 수치가 심각합니다. 긴급 수혈 필요합니다. 혈액형 확인. RH-B형인데 혈액은행에 재고가 없습니다. 다른 병원은 확인했는데 최소 3시간 걸립니다. 3시간이면.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 혈액형 확인하세요. 지우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선생님? 간호사가 당황했어요. 빨리요. 체열이 진행됐습니다. 선생님, RH-B형 맞습니다. 수혈 준비하세요. 하지만 선생님,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어요. 어제 준호 아기한테 200cc 수혈하셨잖아요. 지금은 너무. 상관없어요. 지우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제 딸 살려야죠. 바늘이 꽂혔습니다. 붉은 피가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어요. 윤정은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죠. 선생님, 200cc면 됩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더 뽑으세요. 네. 하지만 500까지. 선생님, 그럼 선생님이. 괜찮아요. 지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체열이 계속됐어요. 200, 300, 400. 지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 혈압 떨어집니다. 조금만. 더. 안 돼요. 이제 그만. 간호사가 바늘을 빼려는데 지우가 손을 뻗었어요. 아직 500 안 됐어요. 그 순간 털썩. 지우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선생님, 한 선생님. 윤정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지우 씨. 간호사들이 급히 지우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중환자실로. 복도가 어수선했어요. 윤정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휠체어를 직접 굴렀죠. 지우 씨. 바보. 왜 그렇게까지. 1시간 후. 중환자실 침대에 지우가 누워 있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바보. 지우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윤정이. 깨어났어요? 우리 아이 준이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진심이었구나. 응? 날 사랑한다는 거.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는 거. 지우가 작게 웃었죠. 당연하지. 내 가족인데. 가족. 윤정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장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뭐예요, 이게?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지우가 일어나려 했어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하러 왔어. 기자회견? 응. 이제 끝내야지. 이 모든 거짓말을.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윤정아,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원 로비. 30분 만에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플래시, 단상이 마련됐어요.
지우가 링거를 뽑으며 일어났습니다. 지우 씨 몸이 윤정이 말렸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이건 내가 해야 해.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나왔다. 한지우다. 지우가 단상에 섰습니다. 링거 자국이 선명한 팔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한지우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먼저 기사 내용 확인합니다. 서윤정 씨는 제 전처이고 쌍둥이는 제 친자 맞습니다. 웅성웅성. 그럼 이혼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신 겁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아닙니다. 지우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혼 직전 마지막 화해 시도가 있었고 그때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럼 왜 이혼을 하신 겁니까? 잘못은 제가 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1달 전 저희는 난임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카메라들이 흔들렸어요. 진짜 난임은 제 쪽이었습니다. 정자 무력증이었죠. 그럼 왜? 하지만 어머니는 윤정 씨 쪽 문제라고 거짓 결과를 만들었고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플래시가 폭발했습니다. 윤정 씨를 불임이라고 낙인 찍고 제 아내를 버렸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윤정 씨가 1년 전에 유산했다는 걸,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감당했다는 걸 기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아내가 그런 고통을 혼자 겪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혼 후 윤정 씨는 혼자 쌍둥이를 키우려 했습니다.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제가 방송 시작하는 거 알고 짐이 되기 싫어서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혼 직후부터 찾아다녔습니다. 매일 밤 지우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탐정 보고서입니다. 6개월치 제가 얼마나 윤정 씨를 찾으려 했는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서류, 제 불임 치료 기록입니다. 이혼 후 혼자 병원 다녔습니다. 윤정 씨 다시 만나면 아이 가질 수 있게.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방송에서 난임 여성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제 아내를 포기했습니다. 어머니 말 한마디에 검사 결과 하나에 마이크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윤정 씨, 지우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이 방송 볼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어요. 사랑합니다. 아직도. 그리고 평생.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오늘부로 방송 출연 중단하겠습니다. 병원도 사직하겠습니다. 왜요? 더 이상 국민의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 제 아이들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 순간, 잠깐, 미숙이 앞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지우가 놀랐습니다. 미숙은 단상에 올라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은 제가 했습니다. 카메라들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플래시가 미숙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어요. 검사 결과를 바꾼 것도, 윤정 씨를 내쫓은 것도 다 제가 했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를 괴롭힌 것도, 사립탐정 고용해서 미행한 것도, 협박 편지 보낸 것도 전부 저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기자 한 명이 물었어요. 미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불임이었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 결혼하고 아이가 안 생겼어요. 온갖 치료 다 받았죠. 한약, 시술, 수술.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결국 못 나았어요. 그래서 지우를 입양했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뭐? 라고요? 지우야, 미안해. 말하지 못했어. 미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를 입양한 게 아니라 내가 낳았다고. 그렇게 키웠어. 어머니. 세상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했어. 불임 여자. 온갖 말 다 들었어. 미숙의 목소리가 격해졌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만 알아.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미안해. 내가 겪은 고통을 며느리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가해자로 만들었어요. 지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와 눈높이를 맞췄죠. 어머니, 저 입양하였어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저 사랑해 준 거 다 알아요. 지우야. 하지만 윤정이한테는 사과하셔야 해요. 제대로.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죠. 윤정 씨. 지우가 그녀를 봤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윤정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단상 앞까지 왔어요. 서윤정입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 한지후 씨 아이 맞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이혼 직전 마지막 밤에 임신했고 혼자 키우려고 했습니다. 왜 한지후 씨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짐이 되기 싫었어요. 방송도 시작하고 유명해지는데 이혼한 전처가 임신했다고 연락하면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가 지우를 봤습니다. 저는 아직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10달 동안 혼자 버텼어요. 전기 끊기고 밥 굶고 병원비 아끼고 그래도 아이들 지켰어요.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하면 다 용서되나요? 안 돼요. 쉽게 용서하면 제가 겪은 고통이 너무 가벼워져요. 로비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 지우를 똑바로 봤어요. 아이들 아빠로는 인정합니다. 어제 당신이 아이들 살렸으니까요. 자기 피를 나눠줬으니까요. 지우가 고개를 숙였죠. 고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어머님. 윤정이 미숙을 봤습니다. 저도 이해는 해요. 어머님이 겪은 고통. 하지만 윤정 씨,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그날의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론이 급격히 돌아섰어요. 한지후 진심이었네. 어머니가 진짜 악역이었구나. 입양아 사실까지 밝히다니. 용기 있다. 윤정 씨도 대단해. 쉽게 용서 안 하는 거. 하지만 여전히 악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버린 건 사실. 방송 나가지 말았어야지. 애들 불쌍하네. 이런 부모 밑에서 지우는 사표를 제출했어요. 한 선생님, 정말 그만두시는 겁니까? 동료 의사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네. 새 출발하려고요. 어디 가실 건데요? 작은 의원 하나 차리려고요.
윤정 씨 집 근처에. 전처분 근처요? 네. 아이들 보고 싶거든요. 등원길이라도.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송도 하차했습니다. 안 선생님 아쉽네요. PD가 말했어요. 서연이 아닌 다른 PD였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우선이에요. 가족. 좋은 말이네요. 일주일 후 윤정은 퇴원했어요. 다정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직 본인 집은 갈 수 없었어요. 기자들이 있었으니까요. 윤정아, 여기서 편하게 지내. 고마워, 다정아. 우리 사이에 무슨. 아이들은 아직 병원에 있었어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조금 더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아이들을 봤어요. 인큐베이터 앞에 서면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준이야. 엄마가 여기 있어.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지우가 있었어요. 윤정 씨, 안녕하세요. 둘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들 어때요? 좋아지고 있어요. 다음 주쯤 퇴원 가능할 것 같대요. 다행이네요. 침묵이 흘렀어요. 윤정 씨. 네. 양육비 보낼게요. 매달. 그리고 의료비 전액. 제가 책임질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애들 만나도 될까요? 정기적으로? 윤정은 잠시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 2시. 약속 지켜주세요. 네. 꼭 지킬게요.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새 의원을 열었어요. 희망산 부인과 윤정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오셨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작은 의원이었지만 지우는 행복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지우는 윤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아빠. 준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새 돌이 다 되어갔어요. 나도. 준이가 옆에서 팔을 휘저었죠. 보고 싶었어? 지우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빠도. 그 모습을 윤정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은 공원 갈까? 좋아.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윤정 씨도. 같이 갈래요? 지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다음에요. 알겠어요. 지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윤정은 창문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언젠가는, 어쩌면, 어느 날 미숙이 윤정을 찾아왔어요. 윤정 씨, 잠깐 시간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미숙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통장이에요. 손주들 명의로. 윤정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이 2개 들어 있었어요. 각각 5천만 원씩 넣어뒀어요. 손주들 교육비로 쓰세요. 어머니, 받아요. 이건 할머니로서 당연한 거예요. 윤정은 통장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 씨. 미숙이 윤정의 손을 잡았어요. 나 정말 미안해요.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알아요.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쉽게 용서될 일이 아니란 거.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손주들이라도 보게 해주면 안 될까요? 멀리서라도. 윤정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일요일. 1시간만. 정말요? 네. 하지만 약속 지켜주세요. 함부로 오지 마시고 아이들 교육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럴게요. 약속할게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윤정 씨. 정말 고마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났어요. 준호는 말이 빨라졌고 준이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지우는 매주 빠짐없이 찾아왔어요. 아빠, 아이들이 현관까지 뛰어나왔습니다. 오늘은 뭐 가져왔어? 장난감. 와, 지우가 선물 보따리를 풀었어요. 윤정이 차를 내왔습니다. 너무 많이 사오지 마세요. 아이들 좋아하는 걸 어떡해요. 그래도 벌은 나빠져요. 알겠어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미소였어요. 더 따뜻했습니다. 윤정 씨. 네. 다음 주에 우리 둘만 시간 좀 낼 수 있을까요? 윤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둘이요? 네. 영화 보러 갈까 해서요. 데이트요?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한 번만이에요. 정말요? 네. 근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안 해요. 그냥 영화만.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 다녀올게. 아빠도 올 거야? 응, 아빠가 데려다 준대. 야호! 지우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준비됐어? 네. 아이들을 태우고 어린이집으로 향했어요. 윤정도 같이 탔습니다. 차 안 가족 같은 분위기가 흘렀어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삼겹살. 나는 피자. 그럼 둘 다? 와.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윤정이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도 윤정을 봤죠. 눈빛이 마주쳤어요. 예전과 다른 조금은 따뜻한,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2년 후였습니다. 봄이 왔어요. 병원 놀이터,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 그네 탔어요. 준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이제 5살이었습니다. 나도. 준이가 옆에서 팔을 휘저었죠. 윤정이 벤치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10분 후 지우가 나타났어요. 편안한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의사 가운이 아니었죠. 아빠, 아이들이 달려갔습니다. 보고 싶었어? 지우가 두 아이를 안았어요. 우리도. 윤정이 다가왔습니다. 늦었네요. 미안. 환자가 좀 늦게 오셔서. 오늘 애들 데리고 갈 차례죠? 응.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데려다 줄게. 알겠어요. 둘은 여전히 따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은 번갈아 가며 엄마 아빠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정아. 지우가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왜요? 영화 볼래? 우리 둘만. 윤정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또 데이트요? 응. 이번이 11번째? 12번째요. 윤정이 작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한 번 더 해봐요.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죠. 놀이터 한쪽, 미숙이 조심스레 서 있었어요. 우아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품위는 있었죠. 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준이. 미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 오늘 뭐 가져왔어? 케이크. 와. 아이들이 달려갔습니다. 윤정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손주들 보러. 오늘 1시간만 계셔야 해요. 알아. 약속 지킬게. 미숙이 윤정을 봤습니다. 윤정 씨, 고마워요. 이렇게 손주들이라도 보게 해줘서. 천천히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려는데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엄마랑 같이 살아요? 지후와 윤정이 멈칫했죠. 그건 친구들은 다 같이 사는데. 준이도 거들었어요. 우리도 같이 살고 싶어요. 윤정이 아이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준호야, 준이야. 응? 엄마 아빠는 조금 특별해. 같이 안 살아도 둘 다 너희를 사랑해. 그래도 지우가 아이를 안았어요. 아빠가 약속할게.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면 언젠가 같이 살 거야. 지우가 윤정을 봤습니다. 윤정도 그를 봤죠. 눈빛이 마주쳤어요. 예전과 다른 조금은 따뜻한,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언젠가요? 윤정이 작게 말했습니다. 천천히요. 응, 천천히. 그날 밤 준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준호야. 지우가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119, 빨리.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고열입니다. 40도까지 올라갔어요. 왜 갑자기? 검사가 진행됐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희귀 면역 질환 의심됩니다. 정확한 진단은 더 검사해봐야 해요.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치료는 특수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할 수 있는 의사가 거의 없어요. 거의 3명 정도, 그중 1명이 의사가 지우를 봤습니다. 한지우 선생님, 당신이에요.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제가 수술해야 한다는 거죠? 네. 하지만 선생님, 지금 의사 면허가 알아요. 사직했으니까 특별허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지우가 준호를 봤습니다. 작은 아들이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준호야. 사흘 후 수술실. 지우가 수술복을 입었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한 선생님, 준비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이 진행됐어요. 5시간. 복잡한 면역 조절 수술이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죠. 바이탈은 안정적입니다. 좋아요. 계속 진행합니다. 수술실 밖 윤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숙도 함께였습니다. 윤정 씨, 괜찮을 거예요. 지우가 최고니까. 알아요. 윤정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의사로서는 정말 뛰어나니까요. 3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나왔어요.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윤정 씨,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준호, 살았어요. 윤정이 지우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2년 만에 처음 안긴 순간이었어요. 지우도 윤정을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지켰어요.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준호가 퇴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응, 완전히 나았어. 아빠가 고쳐줬어? 응, 아빠가 수술했어. 아빠 짱이다. 준호가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이 지우에게 말했어요. 지우 씨, 응? 이번 주말,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을래요? 정말? 네. 아이들도 같이. 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저녁, 윤정의 집, 식탁에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윤정이 말했어요. 뭔데요,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는 날. 와,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준호야, 천천히 먹어. 네. 준이는 야채도 먹어야지. 싫어요. 안 돼.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제가 닦을게요. 아니요, 같이 해요. 둘이 나란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윤정아, 응?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좋네. 나 행복해.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빠, 같이 놀아요. 알았어. 지우가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언젠가는 정말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밤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었어요. 지우가 나가려 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오늘 고마웠어. 저야말로. 윤정아, 응? 나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천천히 내 속도로. 준비됐을 때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나야말로. 지우가 문을 나섰습니다. 윤정은 창문으로 그가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날 밤 윤정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2년 전 적었던 양육 합의서를 다시 봤어요. 윤정은 펜을 들었습니다. 맨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죠. 언젠가 준비가 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창밖 달이 밝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정말로. 지금까지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때로 무너지고 때로 다시 쌓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가능해지기도 하죠.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어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선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에게도 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언젠가 이렇게 따뜻한 반전이 찾아오길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핑크빛 인생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